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백만장자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김정수 지음 중앙경제평론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16가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기본에서 시작하며 부자 전략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부자의 습관을 배워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데요. 한 소녀가 워렌 버핏에게 만약 당신이 한 종목에만 몰빵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워렌 버핏은 내가 한 종목 몰빵보다 더 좋은 말을 해줄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일에서 그 일을 특별히 잘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특출나게 잘하면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들고 찾아올 것이며 자기가 가진 걸 뭐든지 주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결국 답변의 핵심은 어떤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것, 자기 자신의 발전과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베스트 투자는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조였습니다. 이런 충고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다면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당신에게 줌으로써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 당신 스스로가 능력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절대 빼앗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성도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인 것이지요. 꼭 기억할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특별히 잘하는 것이지요. 워렌 버핏의 충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1등이 아니어도 자기가 속한 작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희귀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자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든지 혹은 어떤 급박한 변동성이 찾아와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어떤 좌표가 있다면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생길을 걷고 달리지만 잠시 멈춰서서 앞서간 선배들에게 듣는 한마디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워렌 버핏의 투자 조언은 정당성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투자는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고 여기엔 세금도 붙지 않고 누가 뺏어가지도 못한다. 자신의 마음에 갇혀버린 포로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변 환경인가? 아니면 마치 코끼리처럼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본인의 선택인가? 우리 자신이 가진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서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 꿈에서와는 달리 현실의 비법은 사람을 부자나 가난뱅이로 만드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슬프게 만들 수도 있으며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현실에서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코끼리의 사슬처럼 자신을 동여맨 마음의 감옥을 깨부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잠자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현실의 비법은 특히 돈벌이 비법에는
사용 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무용지물이 되고 잘못 이용되고 남용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잘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대개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사소한 것에 소모해 버리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불공평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부를 합리화시키는 그들의 생각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경우다. 시기와 장소가 잘 맞았다.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인맥의 덕이다. 유산을 물려받았다. 혹은 기회를 잘 잡았다 등등의 운이 좋았다라는 것은 빼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운의 덕일까요? 오늘날 백만장자들의 80% 정도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부와 성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의 두뇌나 인종, 성별, 집안 내력, 교육 수준, 연령 또는 불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이 성공이든 부자든 인생의 모든 것은 혼자서 하는 게임입니다. 자신의 사고 방식에 따라 판단을 내리며 그 판단이 행동을 결정하는데요. 그 행동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사고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문제는 대다수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과 부의 주인공, 즉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믿기 힘들지만 무척이나 적습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는 이 부분을 아프고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대부분 증명하는 일에 매달린다라고요. 인생의 목표, 윤형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고 걸을 때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 해도 생각과 달리 커다란 원을 그리며 걷게 됩니다. 둥그런 원을 그리는 형태로 치우쳐 걷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눈을 가리거나 사막과 같이 사방이 똑같은 곳을 걸으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되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 이유로 윤형 방황은 산속 혹은 사막 등 조난자에게 종종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제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길 속에서도 종종 방향을 잃고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윤형 방황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찾아야 부자가 됩니다.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된다는 목표는 좋으나 자기만의 북극성도 없고 윤형 방황처럼 계속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준비는 없이 오직 욕망의 눈이 어두워 맹목적으로 걷다 보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윤형 방황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것을 끝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곁눈질 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걷다 잠시 쉬고 다시 걷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갔다 싶으면 잠시 멈춰 서서 안대를 풀고 자기가 출발한 자리를 돌아본 후 거기서 새로운 목표 지점을 다시 정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북극성도 원리는 같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삶의 방향도 시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 인생에 과연 북극성은 무엇인지
정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 못지않게 노력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제자리를 걷고 있다고 느낀다면 인생의 균형 방향과 인생의 북극성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블레드 헨리의 메시지는 큰 용기를 줍니다. 자신을 믿으면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강점을 키움으로써 약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강점을 키움으로써 약점은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일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끼리의 경쟁 상황입니다. 결국 큰 성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희석해야 합니다. 가령 사람은 크게 봐서 주어진 일에 반응만 하는 사람과 주도적으로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기본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시간과 에너지를 그 강점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식은 부로 가는 핵심입니다. 부자에게 어떻게 돈을 벌게 됐느냐고 질문하면 아마도 나는 돈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대신 돈이 나를 따라왔다라는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과정에 충실하면 돈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는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이고 성취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과 성취의 중간에 실행이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투자는 실행의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나 5억 원을 투자하나 방법은 같습니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이 동일한 것인데 이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스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골프 선수가 내가 스윙하는데 골프공이 알아서 맞아주었다와 부자가 나는 쫓아다니지 않았는데 돈이 나를 따라왔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런 표현 속에는 일정한 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데 타고난 재능도 소질도 다르고 취미도 좋아하는 취향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과 교육 환경도 같지 않고 유전자 DNA도 역시 다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종목, 한 분야로만 승부를 겨루면 아무리 노력해도 대다수는 실패하고 극소수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만이 한 번 진 상대한테 다시 덤빈다고 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려면 돈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 쌓이는 것입니다. 가령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돈은 그 그릇에 걸맞게 모여듭니다. 5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50억 원이,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이 모이는 이치인 것입니다. 결국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듯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돈은 고여 있지 않고 다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공에 필요한 건 도전 정신과 경험인데 이때는 반드시 성공만이 경험은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역시 그것을 거울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시 덤벼야 한다는 것입니다. 7.8기라는 말처럼 지구상에는 오직 인간만이 한 번 져본 상대한테 다시 덤빕니다. 다른 동물들은 싸움에서 지면 꼬리를 내리고 다시 덤비지 못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말하자면 한 번 실패를 했어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에게 부와 성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한 크리스티안 바너드의 말입니다.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 어떤 역경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한평생은 돈을 벌기 위해 보내고 나머지 생은 그 돈을 쓰기 위해 보낸다고 합니다. 꿈의 격차에서 보의 격차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책 백만장자 연금술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